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혈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피를 보는 또 흔한 사례가 이제 코피 나는 경우잖아요. 네네. 코피 났을 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르죠. 근데 다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압박이 힘들죠. 압박이 힘들다? 네. 사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피부 겉을 누르면서 압박이 되죠. 네. 근데 곤란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압박이 안 되면 현재는 코피입니다. 첫 번째는 코의 구조를 보시면은 코 안에 이제 중력이 있고요. 근데 이거 되게 혈관이 모여있는 데가 요 앞쪽과 요 뒤쪽이에요. 그 뒤쪽인데 이 뒤쪽에 출혈이 나요. 그러면 참 어떻게 방법이 압박이 없네요. 안 되는 거죠. 네, 다행히도 그 코피가 비출혈의 한 90%는 앞쪽 혈관에 모여 있는데 출혈이 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혈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혈합니다. 네. 이렇게 막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왜 코를 막는다 했을 때 피가 흐르는 걸 막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흔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여기라는 겁니다. 혈관이 모여. 저희가 이제 그러면 그래서 비출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앉은 자세일 때가 좀 더 좋다고 돼 있고요. 이렇게 그냥 바로 앉은 자세. 네. 그 다음에 그 이제는 다 아시지만 이 비강, 이 코 안의 공간과 이 그 구강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피가 흐르니까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데 그러면 그 흐르는 그 코에서 출혈된 피가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서 흡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거나 좀 약간 숙여지는 자세. 그럼 피가 떨어지잖아요. 네.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에서 가장 흔히 있는 이 양쪽 이거 귓방울이라고 하죠. 귓방울을 꽉 눌러주실 거예요. 몇 분? 5분에서 10분. 귓방울. 죄송합니다. 콧방울. 네네. 콧방울 여기 이기라고 코피 얘기하는데 귓방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꾸준히 눌러주시면 되죠. 네. 근데 일상적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멈추는 코피가 있고 안 멈추는 코피가 있어요. 안 멈추는 코피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예를 쓸 수 있는데 이 위치가 아닌 혈관, 즉 안쪽에 있는 혈관에서 터진 경우에요. 네. 그러면은 비익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압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땐 우리가 이비인후과에 가셔야죠. 빨리 이비인후과를 간다. 근데 이제 피가 흐르는 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막 휴지를 말아서 코에 그렇죠. 막고 이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의료기관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의료관 가기 전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도 막아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깨끗한 꺼즈를 코에 들어가려면 꺼즈가 이렇게 사살꺼즈에서 4cm 이렇게 있는데 이걸 펼쳐서 우리가 휴지 집어넣듯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주변에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이제 그 휴지를 넣는데 감염 우려는 있겠죠. 근데 우리 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균이나 이런 걸 막아내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 경험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는 큰 문제는 안 되더라. 하지만 이게 장기간 하거나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압박이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득 넣어야 돼요. 많이 넣어야겠죠. 네. 그거에 넣을 때 보면은 우리가 꺼즈를 넣어도 꺼즈 자체가 완전히 여기 딱 밀착돼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벌집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콧방울을 누르면 그러면 이게 압박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원하는 혈관을 누르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의료기관 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스펀지 같은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요만한 크기로 집어넣는데 거기에 물을 투입하면 이게 부풀어와요. 불어서 딱 압박을 해준다. 요 안에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오르면은 압박이 되죠. 앞쪽에 있는 혈관의 경우 출혈의 경우 그렇고요. 그럼 뒤쪽에 있는 혈관의 경우에는 이걸 압박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제 그 후비공 패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꺼즈를 톡톡한 방식으로 밀어 넣어서 여기는 직접 손으로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뭔가 빈 공간이 생겼다 그 안에 그럼 압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빼서 또 해야 되고 그렇겠는데요. 네.
그래서 비출혈을 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압박이 어려운 그런 출혈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디가 있습니다. 내장 내에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겉에 피부가 아닌 몸 안에 그렇죠. 있는 장기에서 출혈이 됐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복부를 직접 누르거나 아니면 겉을 눌러도 네. 내장 안에 있는 그 혈관까지 직접 압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지혈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복 수술이 불가능한 거죠. 일단 개복을 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혈의 기본은 압박이라는 거고요. 어떤 상처가 있다, 그럼 출혈이 있다, 그럼 압박을 통해서 일단 지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에 그런 걸로 회복해서 지혈이 되면 그 다음 상처 치료를 하는 거고요. 혈관의 경우에 비교적 큰 혈관이잖아요. 네. 일단은 지혈은 했지만 이게 불안정할 수가 있고 혈관 회복이 회복되지 않는 큰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혈관을 직접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혈관 보건술, 네. 혈관에 찢어진 부위를 직접적으로 꿰매서 그 벽을 직접적으로 닫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수술일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 사이에 수술방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뭐가 있냐면 작은 혈관의 경우는 꿰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몸에서 그 혈관이 손상이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피 공급이 안 되진 않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소작술, 지진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보호비라는 기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열을 가해서 거기를 찢어요. 네. 그럼 그 조직이 딱 막히겠네요. 조직이 일종의 열에 의한 손상을 입으면서 아예 그 혈관 자체도 막아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출혈이 안 되게 하는 방식이 있고 혈관 수축제라고 있습니다. 보스민이라고. 그래서 꺼제 그걸 붙여서 그쪽 부위를 눌러주면은 직접적으로 그 상처 주위에 있는 혈관이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관 손상 부위에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지혈작용이 훨씬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직접적으로 복구까지는 필요 없지만 출혈이 잘 멈추지 않는 좀 어느 정도 큰 혈관이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혈관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는 하나의 혈관으로만 공급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곳이 사실은 말씀드렸죠. 몇 군데, 세 군데가 있다. 말단신경, 그 다음에 콩팥의 일부 말단 부위, 그 다음에 망막. 그래서 나머지 혈관에서는 주요 혈관이 아닌 이상 문제가 안 되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주요 혈관에 그런 상황,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보건술을 해야 되죠. 그렇군요. 이거 또 심오하네요. 이게. 그래서 지혈의 세계가. 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응급 상황일 때는 최대한 상처 부위가 그 상처에 있는 혈관이 압박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압박을 제대로 하려면 꺼즈나 이런 층이 좀 두터워야 돼요. 네. 아까 그래서 벌집 모양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래야 그 사이 제대로 압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임닥터 이야기 듣고 나니까 집에 꺼즈 좀 충분하게 네. 상비해 놔야겠다. 네. 혹시 몰라서 네, 그런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오늘은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지혈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혈의 핵심은 압박이다. 압박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